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8번째 페이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영상을 올리며 팬들에게 생존 신고하는 남자, 배상훈의 토요미스터리 극장 배로이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저도 이제 휴대폰 이렇게 보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교수님 그 초근접 샷이 자꾸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런가요? 너튜브 채널 자주 잘 보고 있습니다. 놀라시죠? 깜짝 놀라시죠?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가요? 자주 올라와가지고 워낙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항상 좀 성형을 해야 되는 생각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모습이 저는 너무 좋고요. 자, 여러분,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 하지만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아마 대한민국 살면서 길 가다 이 현수막을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기룡 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은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또 실종 수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혜희 실종 사건, 저도 뭐 현수막을 오며 가며 많이 봤고, 이게 이름 석자는 알고 있어도 어떤 사건이었는지 내막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트럭에 송혜희 씨의 그 사진, 그리고 이것을 붙여놓고는 현수막은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게 키오스크 이런 데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여기 사거리 같은데 이런데 서초 그 IC 사거리 같은 이런 데도 저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사건은 1999년에 발생한 겁니다. 네. 이때 이제 고3이었던 송혜희 씨가 1981년생입니다. 씨가 이제 이게 경기도 평택인데요. 말하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오후 5시쯤에 나갔다가 10시 좀 지나서 이제 그 귀가를 하는데, 사실 뭐 시골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로 들어간 버스가. 그 버스를 탄 건 맞는 것 같은데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2월이지 않습니까? 1990년 2월이니까 그때쯤에 이게 그 뭐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승객이 거의 없었죠. 내린 것 같아요. 내린 것 같은데 보통 시골은 버스장에 내린 다음에 안으로 좀 걸어가야지 집이 나오죠. 집까지. 그 과정에서 없어졌다. 실종이 됐다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하게 된 거는 아마도 버스 기사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기사가 내린 것까지는 봤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대충 뭐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대략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실종이 된 부분인데, 문제가 이제 그 공간이 그 논밭입니다. 논밭. 논밭이고, 벌판 2월이에요. 좀 황량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게 좀 약간 이런 데죠. 그 완전히 시골도 아니고 개발이 좀 됐다 파헤쳐 놓고 이런 데가 좀 섞여 있는, 웅덩이가 좀 있고 이런. 웅덩이가 좀 있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데라는 점이 사실은 많이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논두렁 이렇게 드넓게 펼쳐진 그냥 논이기만 했으면은 시야라도 좀 확보가 됐을 텐데 중간중간에 뭐도 있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집까지 한 10분 걸어가야 됐는데 그 뒤에 돌아오지 않아서 3일 후에야 실종 사건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은 바로 실종해서 뭔가 탐문이 이루어졌으면은 좀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3일 후에 실종 수사로 실종 사건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친구들은 버스 타고 집에 갔다 그랬고, 그리고 버스를 탔고, 근데 어디서 내렸는지 내리긴 내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라졌으니까 3일 후에 수사가 착수됐죠. 이 사건이 그래도 언론의 주목을 좀 많이 받은 편인 것 같은데,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뭐 사건 자체에 어떤 특수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인상이 워낙 강하게 남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전적으로 아버지죠. 네. 비슷한 실종 건수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건들도 사실은 가족들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그럼요. 근데 그 부친께서는 굉장히 딸에 대한 사랑과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놓지를 못하신 거 당연히 누가 놓치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됐고 사실 너무 이상한 실종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범죄와 연결돼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지?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몇 가지의 어떤 건과 연결해 갖고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초기 경찰 수사에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은 뭐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물론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종 사건 수사의 기점을 강호순 사건으로 봅니다. 2009년, 8년, 9년, 9년, 10년 그때쯤이죠. 강호순 사건, 연쇄살인 사건이 되면서 초기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네. 그냥 가출 처리했죠. 가출 처리. 예, 가출.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셨겠죠. 그러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시신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종 이 가출 처리가 아니라 미규가 처리가 아니라 강력 사건 연관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큰 자성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 사건 이후 10년 이후죠. 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참 지나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은 1999년이니까요. 99년이니까 예. 그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순 가출 처리 3일간 방치되다가 그 뒤에도 용의자가 같이 버스를 탔던 용의자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몽따주 작성과 탐문 수사가 실제로는 너무 부실했고 그리고 요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경찰의 나쁜 행동이 네. 가출했겠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그냥 저 가정 불화 아니에요. 아니 고3이고 2월인데 그 2월 좀 지나면 졸업이잖아요. 예. 그럼 성인이 되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 뭐 가정 내에 뭔가 있어 우리한테 얘기 못하면 있겠지. 그래서 나가서 어디 그 취직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몇 달만 이런 식의 용어로 가장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탐문도 안 하고 뭐도 하지 않았고 네. 이랬으니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한참 뒤에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네.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저도 2000년도 제가 경찰에 있을 때 실제 10년 뒤지만 그 10년 뒤 아니죠. 8년 뒤죠. 네.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은데 네. 그 느낌이 오긴 오더라고요. 왜 뭐가 문제 있는지는 어떤 예. 뭐 이게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그 네. 저쪽 뒤쪽에 그 지금은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학교가 있네요. 있었고 예. 그 앞쪽에 이제 평택이니까 네. 아마 미군 기지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그 넘어가는 저수지가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이거는 조금 늦었다. 근데 상황은 전체적으로 좀 빨리 수사했으면은 사실 뭐 시신이라도 찾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기에 당시. 그런 가능성까지 좀 챙겼더라면 예. 하는 아쉬움 짙게 남습니다.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받는 또 다른 미제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좀 많아서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2006년 하필 6월 6일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에 당시 4학년이었던 이윤희 씨입니다. 이 1978년생이신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서 다른 유명 여자 사립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수의대에 편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관련된 어떤 걸 같이 좀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상하게 6월 5일 날 전날 그 종강 파티라고 하죠. 비슷한 6월이니까. 6월 6일이 또 휴일이니까. 휴일이고 6월 5일 날 종강 전날에. 파티를 네. 하고 종강 파티 하면서 뭔가가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금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어서 귀가를 했는데 저도 그 종강 파티에는 호프집에서 이 자취방까지 직접 걸어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위험 요소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뒤에 이제 6월 6일 새벽에 뭔가 그때쯤 실종됐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귀가한 것까지는 확실히 밝혀진 건가요? 귀가까지는 뭐 그 증언이 있었던 건가요? 귀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그 문이 열릴 리가 없고 반려견이 있었고 네. 로그인을 했고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컴퓨터 로그인하는 로그인을 적이 있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문제는 나간 게 애매합니다. 갑자기 나간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갔다는 건 뭐냐면 반려견을 네. 작은 방에 두고 나가면 이제 낑낑낑낑거리니까 네. 보통 열어놓고 나가는데 그게 안 했다는 건 잠깐 나갔다는 느낌이 실종자가 평소에 예. 반려견이 있었거든요. 아, 평소에 그런 식으로 반려견을 예. 열어놓고 나가는데.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방이 두세 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작은 방에 반려견용 방이에요. 네. 그럼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나갈 때는 열어놓고 크게 돌아다니게 하죠. 그랬는데. 예. 그럼 자기가 들어오면은 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잠깐 방에 두고. 그렇죠. 이게 루틴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나가려고 하면 뭐 열어놨겠죠. 그렇죠. 근데 안 열어놨었. 그렇죠. 안 열어진 상태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나갔던 거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없어진 거죠. 그게 한 3시 시간에 따라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쯤인데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때는 하고 그 뒤에 6월 6일, 6월 7일 뭐 이렇게 되면서 네. 왜냐하면 휴일이니까 네. 6월 8일, 7일, 8일 넘어서 이제 학교에 안 나오니까 동기들이 가본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창문 열려 있고 뭐 방한 건데 신발이 굴러다니고 좀 상황이 좀 강도가 들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뭐 그래서 이제 실종되거나 그래서 언니한테 네.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된 거죠. 그 중에 초기에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네. 약간 좀 이분이 좀 인기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종된 분이요. 예, 편입생이고 다른 동기생도 나이가 좀 있죠. 네, 사회에서 그렇겠죠. 경험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스토커라고 얘기도 하고 네. 뭐 스토커보다는 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사가 집중됐죠. 의심이 많이 가서. 예. 근데 이제 알리바이 문제가 됐고 본인도 뭐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네. 그 사람에 대한 용의점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성도착적인 모습을 그 사람이 보였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윤희 씨의 머리카락들을 모아서 수집한 게 밝혀지고.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진 그렇게 된 거라서. 그렇군요. 당시에 그 수사가 바로 진행이 됐으면은 이 부분들이 다 종합돼 갖고 뭔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밖에 한참 뒤에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지. 뒤늦게 밝혀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용의자를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뭐 그게 꼭 집착적인 건 있다. 근데 그 범죄적인 거라고 연결시키기는 애매하지 않느냐. 안정할 수는 없다. 안정할 수 없다.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한 건 맞는데 그게 꼭 범죄성과 연결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때 합쳐서 좀 했어야 되는 게 맞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참작을 하고 이 사건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컴퓨터에 켜진 컴퓨터에 그러니까. 112 성추행 검색이 기록이 남았어요. 히스토리가. 검색한 기록이 112 성추행 이런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근데 문제가 그 전전날인가가 이 이윤희 씨가 오토바이 그 뻑치기인가요? 뭐 날치기를 당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왜냐하면 어떻게 핸드폰을 거기서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죠. 없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에서 종강 파티에 참여하고 오고 그래서 보통이면은 핸드폰으로 검색했을 거를 와서 검색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검색을 하려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종강 파티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되는 게. 그래서 귀가해서 그거에 대해 알아보려고 검색을 그렇죠. 그러면 종강 파티 때 성추행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같이 누군가 오다가 거기 성추행을 당한 건지.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사람이면 아까 그 동기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러면 범죄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검색 기록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건 됐지만은 이걸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반대도 있고 분명히
그 당시 아까 그 사람은 네. 그분은 남자 동기요? 예, 그분은 자신은 분명히 이윤희 씨가 올라가는 걸 봤다. 아, 종강 파티 끝나고 배웅을 해줬다고 배웅을 이 해서, 사람이. 예. 예. 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냐면요. 네.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가면 이분은 여기 있지만 네. 이윤희 씨가 4층에 살았거든요. 네. 정확히 보면 3층입니다. 반지하.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그 저기 불이 켜지죠. 복도등이 켜지죠. 센서등. 딱딱딱 예, 켜집니다. 예. 그럼 딱 보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봤다고 하니까 시점은 맞다. 시점은 맞다. 그 진술과 시점은 맞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혐의점이 또 벗어난 아,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증언이 맞아서 이윤희 씨가 귀가한 것까지 맞다. 네. 그런데 뭐 안에 신발도 뒹굴고 있고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 안에서 혹시 뭐 낯선 사람의 DNA 이런 건 안 나왔나요? 그렇죠. 문제는 네, 그건데 집안에서. 그랬어야 되는 건데 네네네.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가출 실종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바로 된 게 아닙니다. 아, 또 며칠 두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실종됐다, 뭐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하필 문제는 네. 거기에 왔던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는 아까 그 사람도 포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2월 7일, 8일, 9일 그 이제 학교에 안 오니까 가서 보니까 이상하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했겠죠? 예. 그럼 놔뒀어야 되는데 네. 그걸 청소해 버린 겁니다. 집을요? 예, 방을. 아. 왜 청소했느냐? 아까 반려견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 딱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올 리가 없죠. 아 그거를 청소를 안 했어요. 왜 했지? 그게 왜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문제 제기도 아, 예. 왜 했지? 혐의점이 있어 그렇게 문제인데 꼭 그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증거 인멸 아니야?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조금 약간 좀 아쉽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파출소에서도 예. 아직 모르니까 치우지 마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언니가 오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나 언니가 치우게 그렇죠. 놔둬야 되는 걸 예. 본인들이 청소해 버리니까 4명이 예.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배웅해줬다는 남자 동기를 포함한 이제 동기 여러 명이 4명이 이제 이윤희 씨가 안 나오니까 4명이 집에 가서 집에 갔다가 이제 청소까지 해버린. 해버린 거죠. 예. 현장 보존이 안 된 거죠. 네. 당시 현장에 뭐 특이점 같은 게 또 있습니까? 뭐 찻상 얘기가 있던데 찻상? 거기 원래 있어야 된 찻상은 버려져 있고 한참 뒤에 찻상이 버려져 있어요. 예, 예. 이윤희 씨가 아끼던 물건이라고 아끼던 하던데. 물건이죠. 네. 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밤에 나갈 때 찻상을 버리고 나갔다는 건가요? 굳이 왜 그 말이 안 되죠. 그럼 네. 그 찻상은 범인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범인이 왜 버렸을까요? 찻상을? 그럼 범인의 그 찻상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그럼 범인이 와서 네. 같이 약간 뭔가 하다가 차 한잔 하거나 거기서 뭔가가 해서 네. 부서져 그 증거 버렸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찻상도 그냥 그 한참 뒤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데서 버렸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어. 말하자면 망치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발견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건 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망치, 찻상, 뭐 여러 가지 증거 뭐 이런 거 하면은 야 그럼 거기서 그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느낌상으론. 우리 에디터가 또 찾아봤더니 이후로도 그 처음에 그 실종된 날 밤에 그 이윤희 씨가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뭐 119 성추행 요 키워드 말고 그 이후로도 윤희 씨 계정으로 인터넷 사용 기록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 네. 6월 10일 날 저녁에 여의도에 있는 어딘지 말은 금방 아는 뭐 호텔의 로비 커피숍입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아는 건데 네. 이윤희 씨의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에 확인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맞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알려줬다고 해도 네네네. 아무리 친구나 뭐라 하더라도 네. 그것도 여의도 호텔에서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귀신이 독할 노릇이라서. 그래서 CCTV 이런 거 안 봤나요? 호텔에? 그렇죠. 그게 없었던 거죠. 아. 사실은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아. 왜냐면 이건 그 당시가 아니라 한참 뒤에. 한참 몇 년 뒤에 뒤에. 봤지만 뭐 딱히 뭐 나오진 않았고. 네. 예. 제가 확인한 거나 제가 들은 거는 이거를 수사했던 경찰 중에 하나가 네.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확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회에는 국회 경비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북 전주에서 일했던 경찰이 네. 이제 네.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 네. 근무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네. 국회 경비대나 이쪽으로 오게 되거나 아니 국회에 아시다시피 국회 앞에는 네. 차출된 경비 인력들이 많습니다. 있죠. 지방 경찰에서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그걸 이제 이거 확인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었죠.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이 가능성이 낮은 데에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이윤희 씨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여기 접속하고 확인했는데 이거에 대한 경찰 기록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네이트온이라고 하는 SNS 기록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이트온 대화 로그를 누군가 삭제했대요. 윤희 씨의 네이트온 대화 로그를. 예, 히스토리를 삭제한 거죠. 삭제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화 상대라든가. 그렇죠. 삭제한 사람이 범인이죠. 아, 그걸 알 수가 없구나. 삭제했으니까. 그렇죠. 삭제한 사람이 범인이죠. 아, 그 삭제했다는 것만 남아 있고 그렇죠. 뭘 삭제했는지는 모르는 예, 예. 건가요? 왜냐하면 예. 네이트온의 대화 쭉 있는데 그 부분이 통으로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알았다.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앞에 건 있고 뒤에 거 있는데 예. 보니까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이건 인위적으로 프로그램 통해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삭제한 사람이 범인이죠. 그리고 그렇죠. 여의도 호텔에서 이걸 확인한 사람은 범인이거나 범인과 관련된 사람이죠.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이윤희 씨의 실종과 분명히 연관되는 사람 이 의미에서 범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남자 동기 그 사람도 한때 이제 그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처럼 예. 또 의심 가는 특정 인물은 없었습니까? 제3의 인물.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 말하자면은 그 수익가 내에 이 이윤희 씨를 좋아했던 사람이 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집착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 오토바이 뻑치기를 이용해서 그것도 핸드폰도 이렇게 가져오게 하고 연결된 사건이다.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네. 몇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이윤희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수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 수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이어리 같은 있죠, 거죠. 있죠. 예. 네. 다이어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 부검실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의 때도 해부실이라고 하죠. 해부실에 있죠. 예. 해부실에 교육용 해부실. 교육용 해부실에 있죠. 왜냐하면 수의대니까. 네.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왜 나타나냐? 갑자기. 누가 갖다 놨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왜 수사가 안 됐느냐? 예. 초기에는 왜 이게 없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유도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죽었을 거라는 거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시선을 그 해부실로 돌리려고 누가 갖다 놨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히 살펴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김 씨, 네. 그리고 수의대 내 스토킹하는 한둘,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수의대 그 해부실에 관련된 사람 한둘, 네. 그게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구, 네. 그리고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혹시 경찰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모텔 기록도 보고 호텔 기록도 기록.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네. 그 범인의 가족이 경찰이거나 요래야지 설명이 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명확한 팩트가 네. 서로 연관성 있는 걸 묶어버리려면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동 수사의 좀 아쉬운 점과 함께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지를 좀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아동 실종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는 현재 진행형과도 같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얘기를 해볼 텐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성서초등학교 학생이 도룡뇽 알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개구리 알로 보도가 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룡뇽 알을 주우러 나갔다가 실종이 됐고
11년 후에 실종된 지 11년 후에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2002년 9월 26일에 와룡산에서 도토리를 줬던 한 시민이 이제 유골을 발견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못한 채로 2006년 3월 2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이 사건은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일단 그 유골이 발견됐을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교수님? 한 군데 이렇게 엉켜 있었고 구덩이를 파는 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 네. 뭐 그러니까 저체온사,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문제는 거기까지는 뭐 그래 그러면 추우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기 사망했겠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골 감식을 맡은 경북대 법의학 팀의 주장입니다. 예. 오른쪽 두개골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삽날로 들고 삽날 삽날, 삽의 날. 이 측면 네. 두개골 손상 흔적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경북대 법의학 팀이 주장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타살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맞고 네. 두개골의 삽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상 흔적도 맞다. 그러니까 타살은 맞다. 근데 경찰은 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체온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사실은 경찰 검찰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법의학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문 참고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네. 우리들이 보기엔 그냥 뭐 저기 저체온사다라고 하는 거죠. 경찰은. 경찰에도 그런 거를 뭐 잘 살펴보는 분이 계실 테고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네. 법의학 전문가가 예. 타살이라고 했으면 네. 타살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경찰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종결해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경북대 법의학 팀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잘못 감정했다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데. 아니 그 사람들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네. 이 사람은 타살이 아닌 거 타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좀 어쨌든 문제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CSI나 아니면 법의학자들을 불러갖고 정교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그냥 거기 아마 지금 저기 나오지만 저 전에 갑자기 누가 난입을 해갖고 네. 그 현장을 구두발로 확 밟아버렸어요. 일반 시민이요? 아니 경찰이? 아니면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 경찰서장 그 양반. 그래서 그 양반이 욕을 많이 먹은 게 그거예요. 현장 보존을 못했다.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본인이 훼손한 겁니까?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예. 그 자기 그 공적 때문에 그것을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네. 분명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훼손된 건 맞습니다. 현장이. 예. 그러니까 법의학자나 아니면 CSI 도움을 받았고 정교하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내니까 실제로 유골이 뒤엉켜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네. 아니 구두발로 확 들어갔는데 그건 뭐 다 부셔져 버리죠. 더 지금 상처거진 거죠. 알만한 네. 분이 그렇게 훼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심한 어쨌든 훼손 분명에 대한 그거는 유족들도 분명히 문제 제기했고요. 그럼요. 어쨌든 그렇게 돼 갖고 뭐 결론을 그렇게 내버리니까 뭐야 이건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음모론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뭐 뒤에 들으셨겠지만 뭐 버니어 캘리퍼스 그렇죠. 그런 것도 몇년 나오는 전에 거고. 예, 흉기로 거기 쓰였다. 막 철물점 조사해야 된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 버니 캡스가 이만큼한 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공격했을 수 있다. 구멍을 보니까. 네. 근데 아니다. 왜냐하면 돌이다.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은 애초에 초기에 그 그렇죠. 유골을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은 이 논란이 없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거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을 키운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깔끔하게 예.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자체가 초기 수사도 잘못된 거죠. 네. 91년도의 수사가 네. 실제로 경찰에 무엇인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뭐 미안한 말이지만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경찰이 연인원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막 그 수색을 했다. 군인들도 동원하고. 동원했다. 예.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막 자료 화면으로 남아 있지 않나요? 남아 있죠. 막 수색하고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실종 수사의 원칙엔 100% 위배되는 겁니다. 절대 비전문가를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안 되는 네. 거다. 왜냐? 예. 보세요. 네. 의경이나 아니면 뭐 정경이나 아니면 어떤 뭐 동네 아저씨들을 이렇게 후려갖고 이제 한번 좀 훑어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만큼 파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 파이죠. 그리고 저기 풀숲이 이렇게 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풀숲이 꾸불꾸불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 봤는데 뱀 나올까봐 못 들어가죠. 그럴 수 있죠. 예. 돌아가죠. 그러면 뭐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거의 다 살펴봤다. 그렇죠. 아저씨 근데 살펴봤어요? 날 못 믿어? 내가 누군데? 내가 이장인데? 내가 누군데? 그럼 여기는 다음에 절대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네 아저씨까지 그런데 투입시키나요? 그렇죠.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예. 뭐 동네 아저씨까지 너무 해도 정경 의경들은 완전 그렇죠. 비전문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왜 그러면 이 그 구덩이에서 예? 발견했습니까? 실제로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의경 등에 동원했다고 찾았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안 한 겁니다. 그냥 보고만 아이고, 야 힘드니까 올라가지도 마. 그냥 대충 했다고 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를 100% 찾았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네. 어떤 방법으로 탐침을 이용해서 아니면 뭘 이용해서 정확히 사진을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거와 기록을 보관해서 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실종 수색은 다 구두입니다. 다 어느 지역 다 했습니다. 끝. 사진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없습니다. 탐침 없습니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날 못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원된 의경 군인분들은 뭐 죄가 없죠. 그분들은 뭐 그렇죠. 수고한 네. 분들이고. 그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나중에도 무슨 의성에서 상수도 검침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시체가 바로 그 현장에서 100m 앞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의경들 동원해 갖고 수색한답시고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 왜? 애들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산 찾다가 나중에 저기 시체가 있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그러면 빨리 찾아야 되는 압박감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기본이 안 된 실종 수사의 기본이 안 된. 그러니까 탐침 수사라든가 해도 전문가들이 정확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개구리 소년 사건도 똑같은 거고요. 예.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이게 저는 그 누군가 뭐 10만 명, 연인원 10만 명을 동원해서 뭐 수사했다는 건 다 개구라입니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거는. 그건 절대 뭐 체계적인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예. 예.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냥 힘들어서 안 했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 물을 수도 없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쉬움.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아동 실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1년에 그 성인 실종은 한 7,000명 정도고요. 성인 실종. 예. 그리고 18세 미만은 평균 한 2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금방 다 들어옵니다. 99%가 며칠 안에 들어오거나 바로 들어옵니다. 아동 실종 신고는 거의 100%. 거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인 실종이 조금 더 보통 1년에 그 합치면은 1,000명 정도가 안 들어옵니다. 성인 실종은. 그걸 이제 실종 신고 해제율이라고 하는데 해제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실종 상태로 돼 있는 경우가 성인이 훨씬 높다. 7만 분의 1,000명 정도는 못 들어오는 거고 그분 중에 일부는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느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동은 거의 웬만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동 실종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 성인은 왜 그럴까요? 나가신 거죠. 자의로 네, 나가는 자의로 경우도 나가셨는데 있고.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채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살해당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그러니까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식으로 말하면 인간 증발. 다 싫어. 내가 산으로 가야 돼.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0명. 그래서 요 5년 동안 7,000명이 누적된 뭐 이렇게 왜 5년이냐면
5년 지나면 실종으로 이제 법적으로 저걸 없앨 수 있죠. 뭘 없애나요? 실종이 아닌가요? 5년 지나면? 5년 지나도 5년 지나면 성인이면 네네네. 그거는 이제 뭐죠? 주민등록에서 네. 사라질 수 있죠. 아. 예,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5년. 사망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5년이 지나면 5년, 실종 5년이면. 예. 그래서 이제 5년 이후는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하는 그래요? 겁니다. 예. 5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인이 네. 5년 동안 아무런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건 사실은 본인이 맘먹고 숨어 있지 않은 한 예, 그렇죠. 사망했을 가능성을 사실은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지만은 아이 장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나 이런데 아이들 그냥 갖다 팔아 넘기고 네. 뭐 부끄럽지만은 네. 그러니까 입양시키고 돈 바꾸고 뭐 흔한 요새도 많이, 이제 뒤늦게 밝혀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 문제되죠. 부분도 예. 있고 그런 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시설비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산화가 안 됐을 때 네.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돼갖고 그런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합쳐갖고 네. 대충 한 그런 1,000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치매 환자분들이 요새 많아져서 실종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치매 분들은 요즘 많이 도와주셔갖고 치매 환자는 금방 눈에 띄잖아요. 많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네. 자발적으로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그래, 생기니까. 빨리 이제 네. 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약간 경계성 정신 질환 있는 분이 문제입니다. 경계성 정신 질환은 뭡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막 도망가. 예. 이래서 그런 경우 조금 문제가 되죠. 네. 그럼 요즘에 실종 수사나 뭐 실종 뭐 처리 과정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좀 지적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동 실종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성인 실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범죄와 연관돼 있는 성인 실종과 실종을 이용한 범죄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어떤 저 악덕 채무자가 채권자가 네. 이 저걸 찾으려고 실종 처리를 신고를 해버려 갖고 예. 찾으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도망간 건데. 그냥 도망간 건데 네. 찾아내려고 실종 신고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가장 흔한 거는 부부 사이의 폭력, 가족 사이의 폭력.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이 저기 성인이, 그러니까 네. 부인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고민이 되죠. 이걸 굳이 찾아줘야 되나?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인력은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경우에 어떤 공적 후견이라든가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부부폭력이나 아니면 교제폭력이나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사회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 시스템 하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 일종의 실종 프로파일링이 붙여지면은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일정 정도 이상적인 상태의 어떤 시스템. 예.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약간 문제점이 좀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실종의 골든타임. 근데 좀 빠른 수사를 좀 방해하는 어떤 법적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물론 실종이 정확히는 이거죠. 네. 미귀가 신고죠. 미귀가 신고. 미귀가 가출. 그렇죠. 가출 신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수사를 빨리 해줘야 되지만은 진짜 수사 인력이 없고 전문 수사 인력이 없고 실제 가출인 경우도 있고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지구대나 이런 데에 신고가 되면은 보통은 한 3일 기다려 봅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그때는 아까 골든타임은 아까 24에 40 뭐 그렇다고 24시간 36시간 정도 본다던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탐정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공익 탐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 골든타임 안쪽에 있는 형태는 공익 탐정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력의 부담과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인력의 부담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대한 완충 보완 요소로서 경찰이 직접 하면은 이게 그냥 하는데 갑자기
집에 왔어요. 이러면 이제 너무 황당하고.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그 많은 거를 다 네. 경찰이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탐정, 공인 탐정. 탐정이라든가 아니면 제3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그 이 실종자 가족들도 가장 그 저기 필요로 하는 건 아무래도 공익 탐정이라고 하는 네네. 지금 수사기관이 못하면 네. 조금 그런 걸 반관 반민의 형태가 이 사건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를 말해줄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 적어도 위치 추적이라든가 네. 금융 추적 정도만 할 수 있는 공익 탐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빨리 수사하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채권 추심 문제라든가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경찰이 가서 저기 선생님 이 가정폭력은 없으신가요라고 계속 물어도 없다고 해요.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왜요? 아니 자기 집안에 가정폭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본 경우 중 하나는 그 26세 된 여성이 집을 나갔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화목해대요. 아 그래요? 화목하고 우리 얘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막내인데 입양된 거예요. 아. 입양했는데 이게 성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나 그 저기 오빠 그러니까 못 받을 오빠란 놈들한테. 아 예. 그러니까 이거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못 산다. 그 나간 겁니다. 네네.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갑니까? 아니죠, 몰래 나가야죠. 그렇죠. 예. 다 놓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나 오빠들은 자기네 범죄가 드러날까봐 행복한데 얘가 왜 나갔을까요라고 하고 경찰을 속이는 거죠. 당사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속이는 거고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막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범인인가요?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갖고 사실은 조금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뭐 사라졌다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단순 가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뭐 물론 이제 신고를 우선 하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건 가정폭력 아니고 다른 폭력적인 거 아니고 채권채무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기록들 말하자면 혹시 모르죠. 내가 내 형제도 모르니까 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다른 가능성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보고 확보를 하고 친구라든가 이런 확인을 SNS 해보고 기록이나 친구와의 대화 이런 거 확보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하면은 경찰도 생각이 달라지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의 증거를 가져오셨으면 당연히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렇죠. 그럼 위치 추적도 해주고 이렇게 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가짜로 그 위치 추적을 하시려고 가짜로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나 범죄적 상황을 신고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위치를 알아내려고 근데 경찰을 흥신소처럼 쓰는 거구나. 그럼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이런 걸 하신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아주 일부면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홀연히 사라진 사람들 안타까운 장기 미제 실종 사건에 대해서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